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 공저이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학교, 공공기관, 대중매체에서까지 소금은 건강의 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우리는 여전히 저염식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요.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과연 우리는 짠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을 통해 소금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 볼 게 있는데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은 물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를 먼저 알아보고 낭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것질을 할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술 마시기 전과 후,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거나 등, 허리가 아플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불임 수술을 했을 때, 발목을 자주 접질러 약해졌을 때, 수족 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들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 과학 등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1장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이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 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애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른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여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삼아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 제임스 디니 콜란도니어도 더 솔트 픽스에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닌 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이다. 소금성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맥락을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는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는다. 곡류와 나물, 채소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긴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국물을 낸 다시마,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기준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한 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한 걸까? 평균을 계산해 3.5잔이라고 한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에게는 과하고 6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양이다. 평균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2-3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치 않은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도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한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한다면.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이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에 짠 기운인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분자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포의 관점으로 보면 1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 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소금이 없으면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근육의 수축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부족하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머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굳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 면목이 살아난다. 체질과 기질상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음식의 간을 짭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금기를 채울 수 없어 소금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처럼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 몸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있는 사람, 체질적, 기질적으로 잘 굽고 뭉치는 사람, 몸이 냉하고 열이 잘 뜨는 사람,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많은 사람, 커피나 에너지 음료, 처방약 복용 등 카페인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식사 외에 별도로 깨끗한 소금과 물이 필요하다. 또 체질적으로 심장 기운은 강한 반면 신장 기운이 약해 물을 채워도 저수지의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사람도 식사 외에 소금을 별도로 먹어주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불가피하게 과식할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게 되어 몸이 붓고 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다. 염분을 섭취하려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염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사람은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힘이 약해져 있다.
미세하게 분해하여 흡수하고 대사활동에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면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소금이 필요하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다. 먹는 양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체질이나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생활과 생활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 하루 15에서 20g 또는 그 이상이 먹히기도 한다. 생수나 증류수 등 물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보리차, 감잎차, 우엉차 등 차와 함께 먹어도 좋다. 오렌지 주스나 매실즙, 요구르트 등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과 함께 먹으면 먹기에 편하고 나트륨이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호에 따라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먹어도 좋다. 소금물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 부드러운 음식에 발효가 잘 된 조선 간장이나 깨끗한 용융소금을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수술 이후 체력이 떨어졌거나 후유증으로 식사하기 힘든 사람은 간장차나 된장차로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 다이어트 하려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염분이 들어가면 수분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소금을 끊으면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일단 몸무게가 줄어든다. 순식간에 몇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다.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수분 조절이다. 몸의 수분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다. 수분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연예인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는데 순식간에 나빠진 것은 살이 아니라 수분이다. 다시 식사를 하면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며칠 만에 2, 3kg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수분이 들고 나는 것이다. 뼈나 근육의 무게는 며칠 만에 늘었다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체액의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등으로 물기를 빼낸다. 수분이 빠져 체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 피부 탄력이 사라지면 사람은 순식간에 늙어 보인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한 복싱 선수는 피부가 마른 귤 껍질처럼 되기도 한다. 모 연예인은 저염식 다이어트를 했다가 얼굴 피부가 쭉쭉 늘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 촌농 얼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피부를 위해 수분크림이나 수분젤을 바르는 등 보습을 중요시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염이나 무염식을 해버리면 피부 노화가 금방 찾아온다. 겉에서 아무리 수분 관리를 잘 해줘도 몸속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피부뿐 아니라 어지럼증, 탈수, 무기력, 두통 등 건강에도 적신호가 생긴다. 체중을 줄이려다가 더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 간혹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살을 뺐다는 연예인들 가운데 성공한 예가 있는데 식단을 보면 저염식이 아니다. 문어, 다시마, 김, 미역, 톳 등으로 씹는 욕구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모두 바다에서 온 짭짤한 맛, 소금기가 있는 것들이다.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음식 자체로 염분을 섭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잘 먹어야 한다.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입맛은 몸맛이다. 짭짤한 것이 당기는데 엉뚱하게 염분 제한을 한다면 결국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만족하고 먹기를 그만둔다. 평소 소금기가 충분하면 고기나 라면이 당기지 않고 야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단기간에 살을 빼서 시합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을 꼭 섭취해야 한다.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어야 소식이 가능하고 힘도 빠지지 않는다. 수분이 충분한 탄력적인 몸과 피부를 유지하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진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연스레 소식을 하게 되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신호. 소금이 좋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소금을 먹고 효과를 본 경험 때문에 필요 이상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 다음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거나 소금보다 다른 기운의 음식이 더 필요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다. 짠맛은 오행에서 수기이고 화기, 토기와 견제관계다. 화기인 심장과 소장이 약해지는 신호, 토기인 비장과 위장이 약해지는 신호가 오면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살펴 쓴맛이나 단맛, 신맛 나는 것들을 섭취해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나트륨과 칼륨과의 균형 관계로 보면 나트륨 과다로 칼륨 섭취가 필요할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오렌지 주스나 레몬즙 등 칼륨이 많은 음료를 함께 먹는다. 1. 심장이 힘든 신호. 얼굴만 계속 붓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땀이 난다. 잠이 안 오고 소름이 돋으며 한숨이 나온다. 긴장감이 커지고 식은땀이 난다. 혓바늘이 생긴다. 딸꾹질을 한다.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팔꿈치가 아프다. 얼굴이 붉어지고 광대뼈 주변이 간지럽거나 뽀르지가 난다. 입이 마르고 조갈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 쓴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커피나 쑥차, 코코아, 상추가 좋고 곡식으로는 수수, 과일은 자몽이 좋다. 2. 위장이 힘든 신호. 무릎에 힘이 없고 꺾이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앞 이마, 앞머리가 쏟아질 것 같은 두통이 있다. 몸이 처지고 자주 눕고 싶다. 변이 너무 묽다. 입술이 부르트거나 건조하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얼굴이 노래지고 입이 자꾸 벌어진다. 입에 침이 많이 고인다. 사탕이나 초콜릿 등 단 것이 자꾸 당긴다. 이런 경우 단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마스코바도 원당이나 조청, 설탕이 좋고 곡식으로는 기장이나 찹쌀, 현미가 좋다. 이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따뜻한 상태로 조금씩 먹는다. 3. 간담이 힘든 신호. 한숨이 나온다. 몸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 가슴이 답답하다. 입맛이 없다. 저리거나 긴장감이 커진다. 이런 경우 신맛과 고소한 맛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오렌지나 레몬즙, 매실이 좋고
곡식으로는 보리와 기장, 팥, 밀 등이 좋다. 이들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 기름기 있는 고소한 것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이다. 소금이 필요할 때는 깨소금을 먹어도 좋고 신맛의 동치미도 좋다. 소변의 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 노랑이 적당하다. 소변 색깔이 지나치게 노랗고 진한 경우 소금에 비해 물 섭취가 부족한 것이므로 물 섭취량을 충분히 늘려준다. 물과 소금 섭취량이 지나치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8장.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 녹아든 소금. 어떻게 먹어야 할까? 시간에 따른 소금 섭취. 양, 물과 불. 동트는 새벽부터 정오 이전까지의 시간은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예열하고 불을 붙이는 시간이다. 양의 기운이 지배하는 오전 시간대에 물과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일어나는 불 기운을 물로 가라앉힐 수 있다. 오전에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후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생기고 피로감을 느껴 체력이 떨어진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부터 먹으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에다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이처럼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아침에는 쌉쌀한 커피가 맛있고 한창 일할 낮 시간에는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어주고 저녁으로 넘어가면서는 얼큰한 찌개나 국이 당긴다. 밤 시간에는 야식의 주 메뉴인 짭짤한 것이 생각나는데 소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먹기 좋은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액체에서 액은 물, 수에 밤, 야가 합쳐진 글자다. 동물도 낮 시간보다 해걸음의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나 현대인은 낮, 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외인 경우가 종종 있다. 염증이 있으면 불부터 꺼야 한다.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것 없이 소금이 필요하다. 염증으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소금을 먹어준다. 또한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땀 흘려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소금을 먹어도 괜찮다. 계절에 따른 소금 섭취. 자연은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를 선물해준다. 제철 음식은 그 계절을 잘 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 아니라면 밥과 함께 제철 음식만 잘 찾아 먹어도 건강하다. 이때 소금은 그 음식들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계절과 무관하게 소금은 늘 필요하지만 섭취하는 방식과 먹는 양은 달라진다. 봄은 굳어있던 몸을 풀고 활동을 시작할 때다. 나른하고 입맛이 없는 시기로 봄나물, 신김치, 새콤달콤한 것과 함께 섭취해준다. 신맛이 더 필요할 때는 레몬즙, 발효식초, 오미자 등을 차나 음료로 같이 먹으면 좋다. 여름은 생명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쑥이나 쓴바귀, 고들빼기 같은 쓴 나물이 지천으로 난다. 커피가 맛있고 쌉쌀한 나물이 당겨 상추나 치커리 등 쌉쌀한 채소를 쌈장에 싸 먹으면 심장도 편안해져 열과 땀 조절도 잘 된다. 본격적인 여름, 삼복더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과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 여름에는 오이냉국, 된장국,
국수 장국처럼 수분과 함께 보충해주면 좋다. 또한 여름에는 칼륨이 풍부한 달달한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늘어나 소금도 잘 먹힌다. 가을은 건조해지는 시기로 맵고 짠맛 나는 찌개나 탕 종류, 겉절이, 김치 등을 먹어 가을 기운과 몸의 균형을 잡는다. 결실을 맺고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세포를 조일 필요가 있으면 맛있게 매운맛과 짠맛이 잘 어우러진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당긴다. 추운 겨울은 정화와 회복, 에너지를 비축하고 저장하는 시기로 냉한 소금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하며 따뜻한 소금차나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다. 짠지, 동치미, 김장김치 등 소금으로 발효시킨 염장식품도 좋다. 냉증이 심한 사람은 열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소금 섭취를 해줘야 효과적이다. 긴 겨울을 얼지 않고 날 수 있도록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내 몸을 바꾸는 소금 디톡스 2주 프로그램 1단계 준비운동 소금과 친해지기, 미각 살리기, 내 몸이 원하는 간 찾기 깨끗한 소금을 구해 작은 통에 넣어 휴대하고 다니며 소금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생각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약간의 소금을 더한 것뿐인데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1. 식사할 때 입맛대로 간해서 먹기. 국. 반찬이 싱거우면 간을 더해 먹는다. 음식의 맛이 살아나며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해진다. 2. 과일 등과 함께 먹기.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등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찍어 먹는다. 과일 주스나 해독 주스를 만들 때도 소금을 넣는다. 단맛이 살아나 과일의 맛이 좋아진다. 쿠키, 초콜릿 등 달달한 간식에 소금을 곁들이면 풍미가 더해지고 먹고 나서도 부담이 없다. 3. 소금 커피 마시기.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덜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죽염을 넣으면 특유의 풍미가 더해져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4. 소금으로 양치하기. 칫솔을 소금물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주고 소금물로 가글을 해준다. 5. 피곤하고 나른할 때, 입이 텁텁할 때 먹기.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녹여 먹는다. 2단계 실천. 소금차 레시피로 내 몸의 염도 조절하기. 3에서 7일 정도 소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우선 몸속 염도를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습관을 만들어보자. 부족한 염분과 수분 보충은 소금차를 추천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추고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 가까운 1에서 1.2% 정도면 잘 넘어간다. 물 300ml에는 3g 분량인 1티스푼, 500ml에는 6g 분량인 2티스푼 정도가 적당한데 먹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다. 이때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용융소금, 질 좋은 죽염, 5년 이상 간수를 뺀 깨끗한 천일염 등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사용한다. 오후 3, 4시경 따뜻한 차나 물에 소금 간간하게 타서 마시기. 보온병이나 머그컵에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 우엉차, 감잎차 등을 넣고 소금을 녹여 마시면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에 촉촉함을 더해준다. 탈수를 막고 전해질 보충으로 생기를 충전한다. 더 큰 효과를 위해 햇빛 있는 시간에 10분 이상 걸어준다. 저녁이나 밤에 한 번 더 마시기.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빼내고 몸 구석구석을 정화시킨다. 야식의 유혹이 심할 때는 소금기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양이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소금력 강화 운동 3종 세트와 마사지를 해준다. 3단계 응용 염증에 강한 몸 만들기. 건조하고 탁했던 일상에 윤기와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염증에 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소금량을 늘려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마신다. 500ml 물병이나 보온병에 보리차 또는 생수를 넣고 5에서 6g의 소금을 녹인다. 가지고 다니다가 오후에 목이 마를 때 마신다. 하루 2병 정도 마셔준다. 소금을 털어놓고 주스나 물로 삼키는 방법도 괜찮다. 하루 2번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3, 4번으로 늘려나간다. 물 섭취는 목이 마를 때마다 충분히 해준다. 단맛, 신맛, 쓴맛 등 필요한 다른 기운의 맛도 적극적으로 보충해주면서 균형을 잡아간다. 30분 이상 걷기와 기본 운동 3종 세트를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몸 전체의 세포가 살아나고 조화롭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와 함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